안녕하세요. 품위 있는 22대 국회를 희망하는 품위지켜의 권수석. 김선수입니다. 한국 축구의 요르단전 참패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설 연휴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네, 클리스만호의 참패보다 저에게 더한 충격을 안겨줬던 것은 저희 저번 주 영상이 그 청취자분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다 들어보니까 좀 성경 말씀처럼 올바른 말만 좀 늘어놓은 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또 충격적인 건 그래도 저희가 정론을 바탕으로 제3지대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준석 대표와 류호정 전 의원이 같은 당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건 합당 발표가 되면서 미약하게나마 그 저희 저번 주 영상의 조회수가 소폭 상승했다는 것인데요. 그쵸? 그래도 이것을 절치부심하는 계기로 삼아서 이번 주도 제3지대 빅텐트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방송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담을 진행하기 위해 반말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월 10일 평화롭던 설 연휴 오후 이준석 양양자의 개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조응천 이원욱의 원칙과 상식,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 이렇게 제3지대의 네 세력이 합당을 선언했어. 김선수는 이 합당 짧게 한 줄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어? 난 한마디로 하자면 개혁신당이 따뜻했지만 가난했던 집을 떠나 광야로 뛰쳐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 광야 하니까 이제 뭐 에스파도 생각나고 하는데 어. 광야의 의미는 어떤 뜻이야? 간단히 말하면 그 아직도 20%가 넘는 그 무당층을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 그 기존의 지지층의 이탈을 감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따뜻한 집은 이 대표에게 그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기존 코어 지지층이고 광야는 무당층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권수석의 한 줄 평은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 이 정도 통합은 이뤄내야 이제 윤석열,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나도 솔직히 제3지대에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있긴 해. 그래도 조응천, 이원욱 정도는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못하는 이재명 대표를 엄청 비웃었단 말이야. 이준석 대표가 더 나은 정치인이라면 이제 포용할 수 있어야지. 같이 갈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한 줄 평은 들어봤고 제3지대 합당이 발표가 됐을 때는 우리도 솔직한 얘기로 한마디로 진짜 어이가 없었지. 그치. 과거 영상에서 우리는 삼불가론을 들어서 그치. 합당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으니까 그치. 삼불가론이 첫 번째는 이제 시너지 효과의 의구심, 두 번째는 정치인들의 정반대 노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지지자들의 융합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벙찌는 정도였다면 어. 이제 개혁신당의 대표적인 지지 커뮤니티 FN코리아 정치 갤러리에서는 거의 분노가 들불처럼 그치. 퍼지더라고. 난리가 났지. 그리고 이제 이준석 지우기에 들어가더라고. 나도 대충 살펴봤는데 일단 갑자기 자강론을 버리고 합당에 들어간 데 배신감, 그리고 패미 진영과 합당을 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뭔가 이 개혁 보수가 민주당 탈당파들 밑으로 들어가는 형국이 된 거 아니냐는 우려 같은 걸 느꼈어. 혹시 내가 뭐 놓친 부분도 또 있을까? 내가 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그 통합 과정이 당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던 점은 또 무척 아쉬운 부분이고, 또 자강론에서 통합론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래도 당내 구성원만이라도 이렇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근데 패미 부분은 뭐 나도 뭐라 할 말이 없네. 그치. 사실 그건 나도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오히려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이 당 지도부 관련해서 4대2로 밀린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가 2명의 공동 대표 그리고 4명의 최고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공동 대표는 이제 이준석, 이낙연 확정이고, 그리고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출신에서 1명, 그리고 원칙과 상식에서 1명,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서 1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선택에서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지. 이러면 국힘 탈당파 그리고 둘 이렇게 되고,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 넷 이렇게 지도부가 구성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2대 4가 되니 파워게임에서 이게 밀리는 건 이게 정해진 수순이라는 거지.
충분히 뭐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만약에 그 2월 11일 날 만난 이 임시 지도부가 그대로 지도부라고 가정할 때 사실 민주당 탈당파가 다 이 스펙트럼이 같지는 않잖아. 그리고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 사실 금태섭 전 의원은 거의 뭐 민주당에서 사실상 린치를 당했던 사람이고 또 이원욱 의원은 또 정세균 계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나는 조금 그 뭐 이낙연, 김종민 이렇게 넷이 있을 때 다르다 생각하거든. 이런 사람들을 빨리 좀 이제 이준석 대표가 포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그리고 또 3대 3이 되면 그 지도부 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이준석 대표가 최종 이결권을 갖는다는 박승봉 기자의 취재 내용도 듣기도 해서 지도부 내 파워 게임은 마냥 밀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개혁신당 당원이 6만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12만이라는 어떤 그 자료는 본 것 같은데 이게 공식적인 자료로 본 기억은 없어. 하여간 12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당원 투표에서 밀린다는 우려도 있지. 아무튼 이러한 불합리한 통합 조건들이 그 당상납을 한 거 아니냐는 어떤 기존 지지층의 거센 비토에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지. 그치. 그리고 또 아까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해명 라이브를 했어. 그날 밤에. 근데 죄송하단 말을 좀 너무 아끼고 약간 이제 싸우려는 좀 논쟁하려는 느낌을 줘서 지지자들이 더 화가 난 느낌이야. 개인적으로 나도 그 부분이 매우 아쉬웠고 그래도 이 라이브에서 빅텐트를 차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하기는 했어. 결국엔 이 모든 것은 현역 의원 확보와 연관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치. 사실 현역 의원이 5명 이상이 돼야 그 전국 단일 기호를 받아서 이제 지역구 후보들이 다 같은 번호를 달고 선거를 치를 수가 있어.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의원 수가 많아야 비례 투표지에도 상위로 올라가서 존재감이 더 강해지겠지. 뿐만 아니라 현역 5석 이상을 확보를 해야 분기별 경상 보조금 그리고 총선용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총선 전까지 정당에 지급될 보조금 규모가 627억인데 5석 이상의 정당이 5%를 받을 수 있으니까 31억에 가까운 돈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 그치. 지금 제3지대 전체로 치면 나와 있는 의원이 4명이니까 이 사람들이 단당이 되면 한 석만 채우면 되는데 개혁신당 혼자 독고다이로 가면 지금 양양자 1명이니까 5석 만들기가 상당히 빡세지. 뭐 이런 셈법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 탈당파도 마찬가지여서 조응천 의원이 본인이랑 이원욱 의원이 갑질을 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상당히 통합을 하라고 양쪽을 다 압박을 한 걸로 보여. 그리고 그 경상보조금 지급 기준일이 이제 2월 14일로 알고 있는데 통합이 될 경우 이제 현역 의원이 4명이 되잖아. 그 여기서 한 명만 채우면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압박도 심했을 거라고 보이고. 그치. 근데 그래서 내가 내피셜을 가동해 보자면 이제 14일 안에 현역 의원이 한 명이라도 제3지대에 합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칙과 상식도 이 부분을 이제 레버리지로 좀 협상에 활용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공천까지 고려해 보면 두 의원이 닥달한 게 이해가 될 만큼 시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야.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지난 1, 2주간 뭐 자강론을 펼치고 이준석 대표의 이 태도를 보면서 이거 국힘 탈당파로도 충분히 5석 이상 되나 보다. 자신 있나 보다라고 느꼈어. 근데 사실 얼마 전에 갑자기 3%까지 떨어진 여론조사 때문인지 좀 독고다이로 가다가는 이제 폭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을 이준석 대표가 느낀 것 같긴 해. 그리고 게다가 국힘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공천 과정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꼼짝없이 이제 수도권에 나가게 된 중진 의원들을 권영내 험지로 이렇게 돌리는 등 이렇게 내부 단속을 그래도 잘했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현역들 하이제킹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진 측면도 또 작용을 했겠지. 맞아. 그리고 모든 신당들이 또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게 선거 자금 만드는 걸 생각해 보면 앞서 말한 전국 단일기호 문제, 생각보다 부진한 지지율, 국힘 현역 의원 영입 실패 등으로 이제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기로 보다는 비례 정당을 목표로 해야 되는 상황까지 좀 몰린 것 같아. 이 대표 본인이 이제 라이브에서 말하기를 이제 비례 중심 정당을 가게 되면
이제 비례 앞번호를 받기 위한 당내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걸 엄청 피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제 지역구에 나가겠다고 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면목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지.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결국 통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사실 개혁신당의 1차 정치 실험은 실패했다고 보고 이 합당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원해서 한 선택이라기보다 지금 상황의 타개책으로 어떤 마련한 방안 같아. 나도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자강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현역 의원을 포섭해서 수권 정당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목표가 어떤 이 대표의 나이브한 현실 인식과 또 녹록지 않은 외부 현실에 의해서 좌절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그리고 슬프지만 철저한 이준석의 판단 민스 실패라고밖에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게다가 이제 더 아픈 거는 그들이 얼마나 주력 지지 세력인지는 아직 가늠이 안 되지만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는 며칠째 이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가 않아. 그리고 또 이제 당내 주요 당직자들이 SNS에 합당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 특히 후자는 이거 내부에서도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더 우려스러운 점이 있지. 아무튼 이 한 달 만에 만난 개혁신당 초유의 위기 상황. 김선수는 아직도 개혁신당 지지하십니까? 나는 지지 철회까지는 유보하는 입장이야. 나는 그 정치인과의 관계를 내가 고용주고 정치인은 피고용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정치인들은 나한테 취업하러 온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취업하러 온 일꾼 중에 가장 똑똑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뽑는 마인드로 이제 난 정치를 바라보거든. 근데 천하용인 전당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실패를 하면서 좀 이 대표에 대한 신뢰를 잃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이 일꾼 중에 그래도 이놈이 가장 낫다 뭐 이런 생각은 아직 변함이 없어. 권수석은 어때? 앞서 한 줄 평에서 말했듯이 어쨌든 윤석열, 이재명에게 했던 비판들을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잘 해낼지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는 만들어줬단 말이야. 벌써 지지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 사실 공론장을 부활시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그간의 약속이었는데 이 공론장은 이미 기울어져 있고 뭐 패미고 좌파 공론장이다 하면서 의미가 없을 거라는 이 일부 지지층의 주장은 너무 속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 나도 이제 아까 했던 한 줄 평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이젠 광야로 전진해야 된다. 이제 본인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 지하철 유세를 시키면서 그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했던 말이 있지.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돌아가 현재 자신의 실패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아직 자신의 그 정치 의사를 정하지 못한 무당층을 향해서 전진했으면 한다. 낮은 자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거야? 낮은 자세라면 이제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받아온 어떤 가벼운 언동들부터 자제하는 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 당대표로 선출된 정당대 때 이게 유권자들한테 엄청난 감동을 줬었는데 그때 이준석이라 하면은 젊은 보수, 개혁 보수, 보수의 희망 뭐 이런 이미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싸가지, 뭐 도덕 없음 이런 안 좋은 바이어스도 껴있는 게 사실이거든. 이 부정적 이미지를 하루빨리 없애야 어떤 그 정당대 때의 그 당대표로 선출되었던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다른 정치인들 비꼬고 조롱할 때 제일 열광했던 지지층들이 지금 안면 몰수하고 뭐 인성이 어쨌니 저쨌니 하면서 과거 사례 다 들고 와서 지금 칼을 꽂고 있어. 그분들 중에 일부는 아마 팬이었다가 돌아선 안티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이 사람들 잃고 이제 새롭게 얻어야 될 사람들은 광야에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이런 조롱이나 모욕 주기 방식보다는 좀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언동에 더 감화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지.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나는 그 개혁 보수의 가치 중에 반패미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집단주의를 배격하고 집단주의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고 또 성장에 근거한 분배를 중시하고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아직 그 다양한 가치들을 그 개혁 보수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 대표도 이러한 가치들을 빅텐트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신뢰를 보내달라고 했고 그래서 난 아직까지는 그 말을 믿어보려고 한다.
뭐 만약에 지금의 가치를 버리는 항복 선언문 같은 걸 작성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돌을 던질 테니 조금만 차분히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의 행보는 저희가 쭉 팔로우업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품위 있는 제3지대를 응원하는 품위지켜의 권수석 김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